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가 났던 장소를 직접 찾은 제작진.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 갑니다. 오후 10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합니다. 잠시 후 뒤따르던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정차된 차량에 다가갑니다. 네. 그리곤 네.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남성. 그런데 정차한 줄 알았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며 추돌 사고를 냅니다. 멈춰갑니다 지금. 왜 안 멈췄죠? 갑작스러운 사고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곤 유리창까지 깨는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 현장을 찾은 제작진. 목격자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요 앞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상황이 좀 급박하고 우리는 음주차인가 싶어서 이제 가봤는데 네. 갑자기 차가 앞으로 쭉 가더라고. 음주운전이 의심됐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실이 와서 뒤에 유리 깨갖고 119 와서 이제 최대한 119요? 아줌마가 알 것 같은데. 제가 마트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자리한 가게. 이 앞이었죠. 주인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당연히 알죠. 바로 옆에서 난 사고인데. 사고 지점이 여기거든요.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가게 주인. 저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빵 클래식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어요. 보니까 차가 가운데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주차 세워놨는 건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주차돼 있던 차를 박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갑자기 무섭고 너무 떨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얼른 망치가 생각이 나서 남자분한테 갖다 줬어요. 이 마침도 이 있으셨구나. 망치예요. 그 남성분이 망치로 차 유리 뒷문을 깨서 그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 그 남자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걸로 들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영웅을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뭐예요? 아니 저희가 지금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거든요. 아니 망치로 놀라셨어요? 사람을 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계세요? 이분 아닌가요? 전지현 트레이너요? 이분 아니군요.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경계가 또 저기 운동하고 서러우셨어요. 계시네요. 턱걸이. 범상치 않은 모습. 와. 팔. 위기의 순간에 망치를 든 남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슴 운동.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로 그 사람을 구했다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게 저예요. 전지훈 영웅입니다. 미담이시네요. 이름도 왠지 아직도 영웅 같은 그날의 기억이 이름이네. 생생하다는데요. 그날 제가 잠깐 그 동네를 방문하던 중에 사거리에서 당시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앞 차량이 조금 이상했답니다. 차량이 당시에 주차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갓길에 붙여서 정차된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 있었고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상황을 근데 살피기 위해 정차된 차량으로 향한 영웅. 그때 갑자기 움직였죠. 그때 제 눈을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요? 운전자분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운전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답니다. 손떨림과 입에서 좀 거품이 아이고, 나고 아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공에 초점이 없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해.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119에 119 신고했다는데요. 신고하시고. 여보세요? 네, 119입니다. 네, 여기 119죠. 여기 지금 모래판데 안에 사람 발작하고 있어서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할인마트 앞이요. 환자분 지금 상태 좀 어떻게 봐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완전 발작하고 있다니까요. 차문 잠겨있고 빨리 오세요. 차문도 잠겨 있어요?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차가 벌어졌어요. 움직였죠. 분명히 운전자분은 운전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차가 갑자기 발이 앞으로 떨어져. 이동하더니 다른 차를 그대로 추돌해버렸어요. 아이고. 추돌 당시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었던 걸로 발이 보아 떨어졌네. 발작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에 추돌했고 긴박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려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요. 운전자분을 구출을 해야 되니까 우산을 들고 오셔서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우산이 휘더라고요. 아, 그러던 와중에 그렇군요. 그 앞에 있는 슈퍼의 이제 사장님이 망치를 들고 달려오시더라고요. 슈퍼 사장에게 건네받은 망치로 구조에 나선 영웅. 무려 6번을 내리친 끝에 뒷유리창이 깨졌고 그제야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저희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분은 차 안에 나와서 그 도로 인도 쪽에 누워 계셨고요. 발작이 끝난 상태여가지고 의식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그 근처 도로에는 시민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차가 많이 이동하는 도로여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는데 시민분께서 구조해 주신 덕분에 그런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재빠른 구조 덕분에 운전자는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까지 받았답니다. 운전자분은 거기서 왜 그렇게 발작 증세를 보이셨대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전증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뇌전증이란 발작 증상이 예측할 수 없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걸까? 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뇌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사실 운전 도중에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운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재발이 없고 약물 치료를 굉장히 잘 받으시면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제 전문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발적인 호흡이 없거나 또한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흡이 있고 발작 증상이 보이는 경우라면? 그러면 뇌전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뇌전증이 의심되신다면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셔야 됩니다. 증상이 끝날 때까지. 환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몸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나 벨트는 풀어줍니다. 안경 같은 그 거 다음에는 껴주시고. 환자분의 고개나 몸을 한쪽으로 돌려서 호흡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19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은 하지 마셔야 호흡이 곤란한 게 합니다. 아니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고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오히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압박하시거나 주무르시면 안 이거 왜 안 됩니다. 되죠? 강직된 근육이나 뼈가 손상될 수 다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으신 약을 섭취하게 하거나 물을 드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폐쇄되거나 흡입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전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 구조에 나선 영웅. 당신이 우리 곁에 히어로입니다.